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인 선생님입니다. 중개사 민법 좀비 기술 특강 제4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핵극기 교재로서 개론 이종호 교수님과 민법 김하인 두 명이 공동으로 제작한 책이고 한 권의 개론 민법 다 포함된 책입니다. 자, 요약집과 기출문제 둘 다 개론과 민법이 한 권으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입하실 분은 아래 계좌번호에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4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합격자 명단 미리 작성해주세요. 핸드폰 번호, 도면 주소, 교재 이름도 정확히 적어주세요. 그럼 올바른 배송이 바로바로 이루어집니다. 네, 지금 강의는 문제풀이가 위주이기 때문에 이 강의 듣기 전에 이론 강의 미리 꼭 듣고 오셔야 됩니다.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론 강의 한 2번은 꼭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존에 하셨던 분도 이론 강의 꼭 듣고 오세요. 그리고 이 자료 출처는 제 유튜브 재생 목록 민법 파이널 정리 타임 보시면 이 출처가 나옵니다. 자, 이론 강의 들으셨다는 전제하에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이중 매매는 제2매수인 악이어도 유효인데 적격가담 나오면 무효입니다. 적격가담 나오면 무효인데 이때 무효등기 말소는 매도인 대의 말소 없겠습니다. 1매수인이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100명, 1000명 다 죽어 다 무효입니다. 이 무효로서 이중매매는 당사자가 갑을병 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는 항상 정으로 나와요. 당사자가 갑을병 3명이라 제3자 정이 나오고 정은 선의여도 포함 안 되죠. 절대적 무효라 선의정은 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유효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적 무효죠. 자, 10페이지 문제 10페이지. 민법은 후반부에 민법이 나와요. 앞부분에 개론이 있죠. 자, 9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갑을병 사례 문제 나오죠. 그럼 사례 보시면 항상 1, 2, 3, 4, 5에 정 있는 거 봐요. 정 보입니까? 정은 4번, 5번에 있겠죠. 그럼 4번에 정이 있고 5번에 누가 있죠? 무가 있죠. 그럼 무가 답이에요. 왜 무까지 냈겠어요? 갑을병으로 살이 충분히 내는데 정이나 무를 냈단 말은 이 정무 마지막 사람을 정답으로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나오면 정이나 무 보이죠? 그냥 5번에 답을 써요. 그리고 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풀고 시간 남아와서 풀어요. 시간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죠. 그래서 그냥 정무 마지막 사람을 찍으세요, 그냥. 그게 거의 정답입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갑은 자신의 넥스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 수령한 후 다시 병한테 매도했네요. 이게 이중매매죠. 문제는 적극가다 먹기 때문에 악의도 유효입니다. 자, 틀린 거죠. 1번, 2번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말 절대 읽지 말아 그랬죠. 이게 원칙적으로란 말이죠. 예외적인 말이 없으면 원칙으로 푸니까 이 말은 모든 과목 읽지 않습니다. 자, 1번 그러면 병은 엑스토지 소유권 낙유도 취득합니다. 그럼 병이 취득하면 2번 제1매수인은 최고 없이 갑과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이제 3번이 적극가담 나와요. 그럼 무효등기 말소 방법은 매도인 대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병을 상대로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어요. 4번 갑병계약이 사회적 세반 무효인 경우 이게 아마도 적극가담이죠. 적극가담이면 병 무효죠. 병으로부터 토지 전득한 정, 제3자 정은 선이어도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5번 만약 병의 대리무가 병을 대리하여 그럼 병이 본인, 무가 대리인. 항상 사람이 나오면 사람을 처음에 잘 정리하세요. 병이 본인, 무가 대리인. 대리무가 병을 대리해서 토지를 매수하면서 가부 배임행에 적극가담 나왔죠. 그럼 어떤 누구도 취득 못합니다. 제일 끝에 취득한다 틀렸어요. 어떤 누구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 본인이 선이라도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 기준이죠. 본인 병 기준이 아닙니다. 대리인이 적극가담해서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적극가담이라는 말로 나오면 그냥 무조건 취득 못합니다. 볼 것도 없어요. 취득한다가 무조건 틀렸습니다. 보세요. 무가 제가 정답을 했잖아요. 5번 무에 찍어요 그냥.
야, 10번. 10번도 가불령 사례죠. 그럼 정 보여, 안 보여? 정. 1, 2, 3, 4, 5. 5번 정 보이잖아요. 여기서 답 쓰고 풀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시간 남아서 푸는 겁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자, 10번 이제 우리가 문제를 저랑 같이 공부하잖아요. 저랑 같이 계속 공부하면 문제 딱 보자마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적극가담 보입니까? 동그라미 치시고 그 문제 자체에 적극가담이 있으면 이건 100% 이중매매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밑에 1, 2, 3, 4, 5 선택지에 적극가담이 있으면 이중매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문제 자체에 적극가담이 있으면 100% 이중매매입니다. 그럼 더 이상 문제 볼 필요 없죠. 적극가담 이미 제가 정리했잖아요. 틀린 겁니다. 그럼 대의말소는 매도인 대의말소밖에 없죠. 그리고 정무효 뻔합니다. 1번 을은평에게 소유권 이전은 게 보세요. 직접 총괄 수 없죠. 다음 2번 X 2번 우리 시험 범위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 2번 밑에 밑줄이 있죠. 이 밑줄인 건 제 초초 유학집에 제 유학집에 없다는 지문이죠. 그래서 해설을 보거나 아니면 볼 필요 없습니다. 해설만 보면 돼요 그냥. 근데 2번에 X 볼 필요 없어요. 시험 범위 아닙니다. 3번 가분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을가책이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중 매매는 중도금 준걸 전제로 나오기 때문에 중도금 준게 이행착수죠. 그러니까 3번은 계약금 해지할 수 없습니다. 4번 병명의 등기는 추인할 수 없죠. 나중에 하겠지만 무효행위 추인 안 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여기처럼 103조 무효, 그리고 104조 무효, 기타 강행법규 위반 무효 세 가지는 추인 안 됩니다. 그래서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다 맞습니다. 원선의적 그냥 무조건 뭐예요? 절대적 무효라 선의적 무효. 선의적이 부동산을 비용으로부터 매수해서 이전 등기 받은 경우 정은 갑병 매매계약 유효를 주장할 수 없죠. 어떤 누구도 유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보세요. 정이 정답이라니까요. 항상 정무 마지막 사람이 정답입니다. 다음 11번. 자, 부동산 문제가 이중매매죠. 자, 틀린 겁니까? 그럼 정 보여 안 보여? 그럼 정 보이나요? 제 눈에 정 보이는데 정 보입니까? 1, 2, 3, 4, 5 여기 정이 있으면 정이 정답이에요. 제 눈에 정 보여요. 지금 우리 쌤이 미쳤나 하시는 분 있는데 그럼 여러분 문제가 이중매매인데 제3자 보여요? 제3자가 정이라 했죠.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그럼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이니까 1번이 정답이에요. 그냥. 아까 이중매매는 당사자가 갑을병 3명이라 제3자는 무조건 정 그랬잖아요. 그럼 1번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는 이 매매계에 기초하여 그럼 이게 한마디로 적극가담이죠. 그쵸? 이 매수인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 제3자 정무효죠. 그러니까 이 매매계약 어떤 누구도 유효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2번 제2매수인이 이중 매매 사실을 알면 악의는 유효죠.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번 앞에만 읽지 마시라 했어요. 자, 3번은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죠. 1매수인, 2매수인은 둘 다 매수인이라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4번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 이게 적극가담. 그럼 등기 말소는 대의밖에 없어요. 제1매수는 제2매수에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총괄 수 없어요. 오직 대의 말소밖에 없다고 외우시라 해서요. 5번은 안 받아도 되는데 부동산 이중매매 법리는 이중으로 부동산 임대차 할 때도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됩니다. 임대차 2번 했는데 적극가담 나오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12번 반사회 진료사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자 1번은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은 103조 무효죠. 근데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기억 있으면 틀리네요. 기억 밑에서 빼요. 기억. 1번 기억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틀렸죠? 그리고 5번 틀렸습니다. 그럼 디귿은 같이 있으니까 니은만 보면 되네요. 자, 니은은 노태우 판례죠. 반사회적 행위 후에 조성된 비자금을 이건 비자금을 물어본 게 아니라
소극적 은닉하기에서 저기 임치가 103주 모유인가? 돈 맡긴 건 103주 모유 아니죠. 그러니까 니은이 정답이 있어야 되니까 니은 정답이 있어야죠. 그러면 답이 그냥 4번 나옵니다. 그 딕은 몰라도 돼요. 뭐 20년간 저도 처음 봅니다. 몰라도 돼요. 이런 거 우리가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10년에 한 번 나온 기출들은 보지 마세요. 우린 그런 거 볼 시간 없습니다. 적어도 3년 내에 나온 것만 봐도 학교 갑니다. 절대 양 늘리지 마세요. 그 다음 이제 104조입니다. 자,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는 무효 상태로 추후에 인정 안 되지만 무효를 유효처럼 전하는 알밖에 허용해주죠. 다음 경매는 법률 규정이라 104조 X, 증여는 무상행위라 104조 X입니다. 대리에서는 궁박 본인, 나머지 경솔 목용 다 대리인이고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에 대한 지식 결여를 말하고 어떤 특정 영역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104조 무효는 뭐든지 무효는 주장자가 증명해야 돼요. 어느 하나 추정 안 되기 때문에 무효 주장자가 모든 요건을 다 증명해야 됩니다. 자, 13번 보세요.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틀린 거죠. 1번 경매 적용되지 않는다. 2번 무상계약 증여 적용되지 않는다.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죠. 4번은 법률행위가 대리인 나왔죠. 그럼 궁박본인, 궁박대리인 틀렸죠. 궁박본인 이게 정답이고 5번 항상 기준 나오면 행위 당시 기준이에요. 기준 나오면 계약 체결 당시가 법률 행위 당시가 항상 판단 기준입니다. 14번 불공정행위 자 틀린 거죠. 이번 궁박은 정신적, 심리적, 경제적 다 기인할 수 있습니다. 2번 무경험은 거래 일반 맞아요. 3번 대리인 나오면 궁박본인, 대리인 나오죠. 그럼 뒤에 궁박본인 확인, 궁박본인 맞았고 4번은 객관식 지문 길면 항상 끝부분으로 했죠. 기준 나오죠. 그럼 앞에 법률 행위 당시 맞아요. 뭐든지 행위 당시가 기준입니다. 4번은 급부와 반대급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지 항상 행위 당시입니다. 5번도 객관식 지문 길죠. 끝부분에 주관적이 아니라 뭐든지 객관적이죠. 예, 정답은 5번입니다. 급부와 반대급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은 피의자 궁박경설 무경험 정도를 고려해서 객관적 가치 판단하죠. 정답 5번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굵은 지문이 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굵은 지문 한 번 더 보시고 넘어가라 했죠. 얇은 지문 시험에 별로 안 나와서요. 5번은 밑에 밑줄에 있는 걸 봐서 제 요약집이 없다는 말입니다. 밑에 해설로 그냥 끝내는 겁니다. 해설로 충분합니다. 1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옳은 겁니다.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 전환법리 적용될 수 있다. 맞았죠? 이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1번에 답 딱 쓰고 밑에 안 읽고 넘어갈 정도로 해야 됩니다. 2번 경매, 경락 나오면 제일 끝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성립할 수 없다죠. 경매는 법률 규정이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급부와 반대급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의 하나의 무효 틀렸죠. 무효는 원칙이 전부 무효라 원칙 전부가 무효입니다. 4번 자 문제가 불공정행위인데 대리인 나오면 항상 궁박본인 궁박 무경험 대리인 궁박을 빼면 맞네요. 궁박 빼면 무경험 대리인 맞아요. 5번 계약 피해 당사자가 급박한 공공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악이 있어야 되죠. 폭리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없더라도 들려져 있어야 불공정한 법률행위 성립합니다.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일 때 원칙적으로 추인 안 되죠. 그럼 법정 추인도 안 되는 거죠. 법정 추인도 될 수 없습니다. 2번 대가 관계없는 일방적 급부행위 이게 한마디로 증여 무상계약을 읽어야 돼요. 그럼 증여 무상계약은 104조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3번은 기준 남항상 행위 당시에요. 이행기가 아니에요. 이행기 틀렸죠? X. 오늘 법률행위하고 이행은 한 달 후에 하면 한 달 후 이행기가 아니라 오늘 법률 행위 당시 기준이죠. 항상 기준하면 행위 당시입니다.
네, 이어서 107조 진위 아닌 의사표시 하겠습니다. 비진위 표시는 원칙 유효인데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예외적 무효가 됩니다. 다음 진위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다음 강박이 강제 같은 말이고 강박 나면 세 가지 외우세요. 첫째 강강의 신조 103장이죠. 다음 강박은 비진이 아니다. 강비 아니다. 다음 강박은 원래 치소사인데 강박이 극심해서 의사결정자의가 완전히 박탈되면 무효가 되는 거죠. 강박 나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자, 15페이지 1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 자, 틀린 겁니다. 1번 진이란 특정한 내용 맞아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에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건 아니다 맞았습니다. 2번은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네요.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가 무조건 틀렸죠. 이 말이 안 되죠. 우리 시험 범위의 취소 사유는 제착사강 딱 4가지입니다. 제착사강인데 문제가 비진이 표시죠. 그럼 취소 무조건 틀린 거예요. 취소 사유는 제착사강 딱 4가지 바뀌었습니다. 3번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궁박 아니면 다 대리행위죠. 대리행위 하자는 궁박 아니면 다 대리인 맞습니다. 4번은 지문이 길면 제일 그때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가 무효일 때 대항을 못하죠. 4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 효력이 없는 무효네요. 무효면 선의 3자에게 대항 못하죠. 법조문을 살짝 늘린 겁니다. 5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의 표시와 구별되죠. 정답 2번입니다. 자, OX 문제 보세요.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는 이건 공법상이죠. 사직 의사표시 같은 공법 행위는 민법 총칙이 원칙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진이 표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X가 됩니다. 항상 민법 총칙 규정은 개인 간의 재산상 법률행위 적용돼요. 특히 비통착사강 이 규정은 공법행위나 소송행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정의 표시입니다. 1번, 2번 두 개 사례 잘 비교하세요. 1번 갑의 유력의 부동산을 증여, 그럼 증여 유효, 매매로 가장하면 매매 무효, 가장한 후 이전 등기 후 의리다시평한 때 매도 이전합니다. 이게 은닉행위죠. 그럼 은닉행위는 증여 유효, 매매 무효. 그럼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죠. 증여가 유효라 등기 유효. 금을 유효죠. 그럼 병은 무조건 유효. 을로부터 완벽한 권리를 승계받으니까 병은 악이어도 유효. 그럼 뒤에 정도 유효, 다 유효입니다. 그래서 이게 은닉행위인지 아셨잖아요. 은닉행위는 딱 하나 매매만 무효예요. 딱 하나 매매만 무효입니다. 그래서 은닉이 나오면 매매 빼고 다 유효예요. 매매 빼고 다 유효. 그러니까 을도 유효, 물 100, 금청은 악이어도 100, 다 유효해요. 그 뒤에 정도 악이어도 100, A도 악이어도 100. 매매 빼고 다 유효하세요. 2번 갑이 을에게 부동산 매매로 가장 이전 등기 후 가장 이전 등기에서 이게 무효가 되죠. 108조 무효. 을이 병에게 매도했네요. 그러면 병이 선이면 보되고 악이면 보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제3자 병이 선이면 보됩니다. 그럼 선이면 과실도 보되죠. 무과실 요하지 않고 선이면 보되기니까 선이면 과실, 무과실 다 보되고 제3자 병은 선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자기가 선이 유효하다고 증명 책임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은닉행위 사례고 은닉행위는 매매만 무효고 나머지 다 유효하시면 돼요. 2번이 전형적인 가장매매 사건이고 가장매매 무효인데 제3자 병이 선인가 악인가에 따라서 달라지죠. 선이면 보되고 악이면 포 안되죠. 그 선의로 추정되고 선이면 보되니까 무과실 요하지 않습니다. 과실도 보된다.
자, 문제 1번 보세요. 갑은 자신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이를 매매로 가자. 끝났어요. 은닉행위죠. 은닉행위는 매매만 무효, 나머지 타 유효, 증여 유효, 을 유효, 병 유효. 그럼 저렇게 때 옳은 거 확인하면 돼요. 1번 기억, 갑을 사이 매매 무효 맞았네요. 2번 나머지 다 유효 맞았어요. 기억, 니은 맞았기 때문에 기억, 니은이 있는 걸 찾아보세요. 1, 2, 3, 4, 5 기억, 니은이 있는 거 5번밖에 없네. 5번이 정답이네요.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디귿, 갑은 병 유효죠. 악이어도 유효, 병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어요. 리을, 병 악이어도 유효, 병이 갑을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다 선이네요. 그럼 악이도 유효인데 선이면 당연히 유효. 과실이 있어도 병은 취득한다 맞았죠. 악이어도 유효.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입니다. 기억하세요. 은닉행이 나오면 매매만 무효, 나머지 다 유효. 증여 유효, 을 유효. 그럼 병은 악이도 유효. 다 유효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갑을병 살이 나왔네요. 그럼 1, 2, 3, 4, 5에 정 보여 안 보여요? 정 안 보이니까 정답이 없네. 풀어야 돼 이제. 그럼 2번 갑은 자신 부동산을 을과 통정 허위 매매계약 매매 무효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등기도 무효. 을에게 줬다. 을 무효 0.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 너는 100이죠. 모르는 병 선의는 100으로 보되죠. 병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등기했다. 틀린 겁니다. 1번 갑과 을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할 필요 없죠.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 없습니다. 2번 갑은 병 100 유효.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어요. 병 유효입니다. 3번 병 유효 100. 병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죠. 4번 절대 증명 나오면 병은 증명할 필요 없죠. 그래서 4번 갑이 자신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이 악이라는 무효 사유를 무효 주장자가 증명해야 됩니다. 5번 병이 선이라면 과실도 보호되죠.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 취득한다죠. 과실로 악이면 보호됩니다. 네, 3번 정보에 안 보여요. 3번 문제가 갑을용 살인데 1, 2, 3, 4, 5 정 보여요? 5번 보이면 이게 그냥 정답이에요. 항상 그런 거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냥 5번에 찍고 시간 안 풀어야죠. 5번 갑은 강제집행 3번 갑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X봉산을 을의 가장 매도 무효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 등기 줬는데 을이 이를 병에게 팔았네요. 그럼 병이 선인가 악인가 안 나왔네요. 자, 틀린 겁니다. 1번 갑을 사이 매매계약 무효. 2번 갑을 사이 계약은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금전 채권자라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2번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3번 병이 선이네요. 선이인 경우 선에 대한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맞아요. 과실이 있어도 보호되죠. 병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4번 병이 악이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 그럼 증명은 뭐든지 무효 주장자. 병은 선의로 추정되니까 병이 증명할 필요 없죠. 증명 책임은 허위 표시 무효 주장자에서 맞았어요. 뭐든지 무효는 주장자가 증명합니다. 5번 만약 악의병 무효 0 그럼 선의 정은 100으로 바뀌죠? 제3자도 정도 제3자니까 유효로 바뀝니다. 유효. 선의 정에게 부동산 매도하고 이전 등기해주면 정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보세요. 정이 정답이라니까요. 그 다음 통정허위 표시는 제3자 선의가 보되는데 제3자 해당 여부 중요합니다. 그럼 일단 1, 2, 3 외워요. 제3자의 3대가 속하지 않는다. 다시 1, 2, 3 제3자의 3대가 속하지 않는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수익자 제3자 포함됩니다. 대리인이나 본인 그놈이라 제3자 아니에요. 상속인도 아버지하고 똑같은 사람이라 제3자 아닙니다. 다시 외워요. 제3자의 3대가 속하지 않는다. 다음 파산관제인은 5글자라
선이 제3자 다섯 글자 보세요. 파산관계는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니란 선이 3자입니다. 즉 반대해서 가면 채권자 일부 한 명만 선이라도 선이 그래요. 배우세요. 파산관계인 다섯 글자, 선이 제3자 다섯 글자. 자, 그 다음 허위표시 3자는 허위표시가 있고 이후 움직여야 돼요. 허위표시가 먼저 있고 그걸 통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5번은 가장채권 나왔죠. 그 뒤에 움직였죠. 가압류 움직여서 제3자예요. 6번도 가장전세권 나왔죠. 가장행위죠. 그 뒤에 저당권 움직여서 제3자입니다. 7번 채권 후 가장양도. 그럼 채권이 진짜죠. 진짜 채권. 매매가 가짜네요. 그러면 채권과 가장양도 시간적 어떤 게 먼저 나와요? 채권이 먼저 나오니까 1번. 채권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가짜로 매매했겠죠. 그럼 채권이 먼저 나왔으니까 이 채무자는 가장행위 이전에 있는 사람이라 제3자 아니에요.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 변제된 채무자는 1번, 가장양도 이전에 있어서 제3자입니다. 8번, 가장채권 가장행위죠. 그럼 보증이 있으면 이후에 움직여서 제3자다. 그러니까 허위표시 3자는 가장행위가 먼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움직인 자의 행동을 해야 돼요. 그 자가 제3자고 가장행위 전 사람은 제3자입니다. 1, 2, 3 외워요. 제3자의 3대가 속하지 않는다. 외우세요. 4번은 외우세요. 파상관계인 다섯 글자, 선이 제3자 다섯 글자 외우세요. 4번입니다. 허위 표시물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이 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그럼 외웠죠? 제3자에 3대가 속하지 않는다. 이거 있으면 정답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 대리의 본인, 상속인입니다. 여기 3자 보이잖아요. 이게 정답이죠. 얘는 제3자 아닙니다. 그럼 1번. 자, 가장 전세권자의 전세권부 채권. 이 가정행위고 그 뒤에 움직여서 제3자예요. 3번, 4번은 가장 양수인, 매수인으로부터 이게 가장 매매죠. 그 뒤에 저당권에서 제3자고 그 뒤에 가등기에서 제3자입니다. 5번 가장행위에 기한 근저당권부 채권, 이 가장행위죠. 그 뒤에 가압류 움직여서 제3자예요. 항상 3자는 허위 표시 후의 움직임, 행동을 해야 돼. 행동한 자입니다. 5번은 문제가 길어요. 그 문제가 길면 항상 끝부분에 제3자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면 제3자의 3대가 속하지 않는다. 이것은 빼세요. 그 대리인에서 본인 빼야 되죠. 리을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빼야 되죠. 빼니까 그냥 1번 나오네요. 여보세요. 제3자의 3대가 속하지 않는다. 기억,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채권. 이걸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가장채권. 뒤에 문제 7번이가 나와요. 가장채권. 가장이고 가압류 움직여서 제3자입니다. 니은, 통정허위 표시 설정된 전세권. 이걸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가장전세권. 가장이고 그 뒤에 행동에서 제3자예요. 기억, 니은 뒤에 기억은 가장채권, 니은은 가장전세권 그게 나옵니다. 7번이 나와 같은 문제 아셔야 돼요. 6번 허위 표시 틀린 겁니까? 1번 통정허위 표시가 성립해서 진위와 표시 불일치 간에서 상대방과 통정,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2번 통정허위 표시 모인 법률행위도 금전채권자라면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3번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 그럼 운이행위죠. 운이행위면 매매만 무효, 나머지 다 유효. 근데 증여, 매매 모두 무효 들죠. 매매만 부효, 증여는 유효. 4번 지문이 길어요. 그럼 제일 끝에 실질적 파악 왠지 맞은 것 같아요. 형식적이 아니라 뭐든지 실질적 판단하죠. 그럼 4번 통정허위 표시 모유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범위는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여부에 따라 실질적 판단하겠죠. 5번은 지문 읽으면 끝을 보세요. 끝부분에 파상관계인 아까 읽었죠?
선이 제3자, 파산관제인은 단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즉 단 한 면만 선이라도 선의에서 맞았죠. 이게 정답이네. 이게 맞았죠? 정답 아까 3번이었고. 그러니까 여보세요. 파산관제인 선이 제3자에서 선이 맞았습니다. 7번. 7번 문제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죠. 그러면 1번 아까 나왔죠. 5번의 기억. 가장 채권이 허위표시고 그 뒤에 행동에서 제3자. 2번, 5번에 2번. 가장 전세권 나왔고 행동의 제3자. 3번 채권이 먼저 있고 1번. 가장 양도가 후에 있죠. 그러면 이 채무자는 1번에 있었죠? 채권에 있었죠? 1번. 이 가장양도 이 채권 채무자이니까 가장양도 전에 있어 제3자 아닙니다. 4번은 그냥 파산관계 무조건 제3자였고 선의 3자. 5번 가장행위 나왔죠? 가장행위 그 뒤에 행동에서 제3자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럼 7번에 3번이 밑에 OX 문제입니다. 자, OX 통정허위 표시인 채권 양도 계약. 그럼 채권이 아니라 양도가 앞에 허위란 말입니다. 이게 가장양도예요. 가장양도의 양도인에 대해서 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람, 이게 채무자죠. 그럼 이 채무자. 채무자는 통정허위 표시기에 새롭게 이관계 맺은 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권이 먼저 있고 가장양도가 나중에 있으니까 채권이 먼저 있죠? 그럼 채무자는 가장양도 이전에 있어서 제3자입니다. 3번과 밑에 OX 문제문이 같은 말인지 보이셔야 돼요. 8번 의사와 표시 불일치 옳은 자 종합 문제네요. 1번 제일 끝에 지문을 그리면 항상 끝부분 하게 파산관제인은 파산 채권자 일부가 선이라며 선이 맞았죠? 이게 정답이네요. 그러니까 선이 3자 에우라 했잖아요. 선이 맞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문제는 1번에 답 딱 쓰고 그냥 넘어가야 돼요. 2번 또 나왔죠?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때 취소가 무조건 틀렸죠. 아까 취소는 재착사강이죠. 비진의는 취소가 나올 수 없습니다. 3번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웬 차고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의 표시와 구별되죠. 4번은 그때 증명 나왔는데 앞에 주어가 제3자가 증명 들렸죠. 제3자는 선이라고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5번은 제일 끝에 취소권이 소멸하는가. 5번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처음부터 읽어봐요. 매수인의 채무배행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접부하게 그렇지 해지가 나왔죠. 그럼 해지 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다음 시간 합니다. 해지 후 취소할 수 있다. 기침할 때 해치할 수 있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해지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9번 통정의 표시 옳은 겁니다. 1번 통정의 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표시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생각합니까? 아는 것으로 부족하고 통정 합의가 있어야 돼요. 둘이 짜야 됩니다. 2번 가장행위가 무효면 은닉행위는 유효죠. 매매만 무효 나머지 다 유효 외웠잖아요. 3번 한번 끝에 지문이 길죠. 본인은 선의 3자입니까? 아니죠. 대리의 본인은 아까 제3자의 3대, 여기 3대가 속하지 않는다. 대리에서 본인은 제3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의 3자로 주장할 수 없어요. 4번 민법 108조 2항에 따라 보호되는 선의 3자에 의해서 그 누구도 맞죠? 어떤 누구도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이게 정답이죠. 법조문을 약간 길게 늘렸습니다. 5번은 제3자에 해당하는가 물어봤어요. 5번은 가장 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채권. 이게 한마디로 네 글자로 가장채권이죠. 가장채권. 가장행위가 먼저 있고 그걸 매수했네요. 그럼 행동했죠. 움직였죠. 채권을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인데 앞에 선이라 써 있으니까 민법 108조항에 따라
보호되는 3자에 해당하죠. 선이라 써 있으니까 선이 3자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기억 파산관계에 무조건 해당해요. 니은 가정행위가 먼저 있고 그대 행동이 좀 움직였죠? 제3자예요. 기억 니은 정답이니까 정답은 3번과 5번으로 줄여지는데 디귿을 알아야겠네요. 디귿 차 빌린 사람, 임차인이 빌린 자, 차주 빌린 자, 차주와 통정해서 가장 소비대시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 자는 제3자 아니에요. 계약을 인수한 자는 앞에 사람, 허위표시 당사자, 금융기관 앞에 사람과 동일시합니다. 제3자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가장 소비대차죠? 그럼 차주가 가짜 채무자, 금융기관이 가짜 채권자, 그럼 금융기관은 가정행위 당사자고 그자로부터 그 계약상지를 인수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당사자와 똑같은 사람이라 제3자 아닙니다. 디귿 틀렸어요.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자, OX 풀어보겠습니다. 강강 허신저 허위 표시는 103조 모유 아니고 108조 모유이기 때문에 불법 언급이 아닙니다. 103조 모유 아니라 불법 언급이 아닙니다. 2번은 짐을 기면 자 모유로서 B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물어서요. B가 보호되는 자인가 봐야겠죠. 자 2번 부동산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A가 악의 그럼 악의 3자 0무효 그로부터 전득한 B가 선이 그럼 0이 100으로 바뀌죠. 100이니까 이번 허위표시 모유로 B에게 대항 주장할 수 없다 맞았죠. 3번도 전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3번 가장매매계약 매수인 가장매매 매수인 을 무효 0 을로부터 직접 이해관계 맺은 제3자가 악이 제3자가 악이면 부가 내니까 0이죠. 하더라도 그와 다시 법률상 이해관계 맺은 전득자가 선이면 너는 100을 바뀌죠. 너는 100이 되죠. 100이니까 가장매매 모유로서 전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았죠? 보호됩니다. 4번도 악의 3자 100, 0 무효 0 이로부터 선의로 전득한 자 너는 100이죠. 선임의 0이 100으로 바뀌죠. 전득한 자는 선의 3자로 보호받습니다. 보호받는다. 그래서 우리 35의 시험도 이제 정의 이렇게 정답으로 아까 나왔었죠. 네,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중개사법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아주 우주 최강 암기법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끝내세요. 그리고 우리는 기출문제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영상 클릭하시면 기출 영상도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